네, 안녕하세요. 햇빛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책 쓰기 관련해서 꿀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강원국 작가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책을 쓰는 것 자체가 목차를 만드는 게 거의 뭐 반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차 만드는 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책 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목차를 만들 때 강원국 작가님의 그 꿀팁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아마 쓰고자 하는 그 해당 분야의 책들을 당연히 뭐 30권에서 50권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마 분류 작업을 하실 건데, 이분도 역시 책을 한 30권 정도는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책을 30권을 뭐 많이 팔린 책이라든지 뭐 현재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권에 대해서 목차를 다 프린트를 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또 걸리니까 한꺼번에 다 프린트를 해서 보면은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지금 트렌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라면 분명히 거기에서 그 책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 공통점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30권의 책 중에서 다시 이 꼭지들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한 꼭지씩만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선택을 해서 또 추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0권에서 하나씩만 하면은 30꼭지가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 꼭지를 대신 선택을 할 때는 이 책만이 가진 좀 뭔가 다른 책에서는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책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책만이 가진 그런 특별한 그런 매력이 있다라면 이 고른 한 꼭지를 내가 쓸 때 내 자신의 경험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한 꼭지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이 책만의 정말 매력이다. 그렇지만 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거를 골라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남들이 해놓은 거에 뭔가 내가 더 보태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목차를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쓸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을 쓰는 게 제일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0개 꼭지가 보통 이제 우리 책 한 권의 꼭지인데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40개 꼭지라면은 그 하나의 꼭지를 쓸 때 내 경험을 한 개씩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내가 쓰고자 하는 꼭지에 경험이 많으면 두세 개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개 정도씩은 넣어야지 좀 읽는 사람이 공감도 되고 또 내가 책을 쓸 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경험을 녹여내니까. 자, 그렇게 경험을 쓸 때는 그냥 경험만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이 경험을 말해주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아니면 이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준다든지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노하우가 생겨서 노하우를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야지 그냥 경험만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내 경험만 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경험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 경험은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너의 경험일 뿐이잖아 라고 뭔가 신뢰를 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책에서 그죠? 아니면 뭐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알려져 있는 그런 뭐 저자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죠? 뭐 신문에 난 거 기사라든지 뭐든 이렇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얘기에 따른 그 다음 인용이 이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쓰기가 중요한데 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써주시고 강은국 작가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 40% 정도 쓴다라면 인용을 또 40% 하고 나머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렇게 깨달음을 준다든지 뭐 교훈을 아니면 뭐 자기만의 느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 그 의미를 20% 이렇게 해서
이야기, 인용, 의미 이렇게 해서 책을 쓰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쓰기보다는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좀 들어있으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창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사람 거를 모방해야 됩니다. 예, 모방을 하는데 이 모방이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데 이 똑같은 주제의 그죠? 이 내가 모방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표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하시고 일단 모방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책을 씹어 먹을 듯이 소위 말해서 씹어 먹을 듯이 그죠?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분야에 내가 그 좋아하는 저자가 있다라면 그 분야 작가의 책을 한 권을 2, 30번을 읽으라는 거죠. 2, 30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다 그냥 우리가 외우듯이 뭔가 좀 술술 좀 나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저자의 문체라든지 어휘력 같은 게 그냥 자동으로 체득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자랑 같은 제목, 비슷한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의 문체나 어휘력이, 나도 모르게 그냥, 표절이 아닌데 분명히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분야보다는 조금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글을 쓰게 되면 이분의 문체나 어휘력이 조금 남아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표절은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책을 쓸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약쓰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되게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뭐 독서를 할 때도 그렇고 리뷰를 쓸 때 그렇고 이 책을 다 대부분은 공부를 할 때도 한 권을 다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요약해서 외우게 되잖아요. 그죠? 예, 독서하고 나서 리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책을 쓰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되게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글을 쓰려니까 글쓰기가 더뎌지고 어려워진 거죠. 근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뱉어서 쓰라는 거죠. 일단 쓰고 우리가 책을 한번 원고를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그게 바로 최종본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글을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읽다 보면 여기에서 살을 붙이고 뭐 또 어디 늘리고 때로는 또 요약하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처음에 딱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처럼 그죠? 무조건 이 많은 거를 보고 요약하는 게 아니라 책 쓰기는 오히려 좀 늘려가는 게 쓰기를 늘려가는 게 거꾸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합니다. 더 수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책 쓰는 거를 조금 책 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목차를 만드는 방법은 좀 모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되어서 책 쓰기에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